국제기구에 근무한다. 하하, 이건 어떤 거죠? 자, 일단 이 국제기구에 근무한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는 잠시 뒤에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태원에서 맨발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거 무슨 소린가요? 네,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아마 유명한 사건이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태원 맨발람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은 진짜 보셨을 텐데. 맨발람.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 남성이 이태원 한복판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저 사람인가요? 영상은 지금 체포될 때의 순간인데, 네, 이 남성인데요. 그 좀 신발을 신지 않고 좀 황급히 달아나다가 저 주택가에서 붙잡혔습니다. 지금 보조하는 장면인데 아침 8시쯤이었다고 합니다. 도망간다. 경찰에 보고 달아나는 장면인데 경찰이 저 외국인 남성을 쫓기 위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남성이 어떤 사기 및 지금 경찰을 공무집행 발견하고 방해 혐의.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에 보고 달아났습니다. 병원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려다가 경찰에 보고 도망갔는데 경찰이 주택가를 뒤지다가 저 남성을 발견해 쫓아갔는데 저 남성이 경찰관의 팔에 물어뜯으면서 저항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돼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아니, 물어뜯어요? 그렇습니다. 팔에 물어뜯어서 다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 돈을 뽑는다고 다 체포하진 않잖아요. 일단 저 남성 같은 경우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이 신종 범죄의 피의자였습니다. 이제 연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금품을 요구해서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입니다. 저 남성 나이지리아 국적인데 지난해 12월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여성이라고 속였습니다. 아, 본인을 여성이라고? 네, 본인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이제 한국인 남성에게 접근을 해서 이 친분을 쌓은 다음에 현금 100만 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갈취를 그러니까 저 한 거죠. 남자가 한국인 여성한테 그랬던 게 아니라 본인을 네네. 여성으로 속여서 속이고 한국인 남성에게 해서 여성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접근을 했고 본인이 너무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 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로맨스 스캠 저번에 홍지영 기자가 한번 뭐 정리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연애 전문가잖아요. 환심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좀 표현을 정리해야 되는 게 제가 이거를 뭐 겪어보거나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걸 취재를 해봤다 이런 취지고요.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오해하실 수 있어서 잠깐 정리했고요. 이 로맨스 스캠이 쉽게 말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연애 감정을 쌓아서 그 상대방에게 좀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좀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먹고 달아나는 돈을 가지고 튀는 그런 사기 수법인데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이런 수법으로 많이 국내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처음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나중에 뭐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 신분을 속여요. 여성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UN 같은 국제기구에 근무한다고 속이기도 하고 미군으로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만 보고 믿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정말 근무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랬대요? 뭐 물론 돈이 필요해서였겠지만 일단 이 구체적으로 범행을 왜 했는지, 왜 좀 돈을 인출하려 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나 범행한 규모는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일단 기각돼서 이 남성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다시 조사는 할 수 있는 상태여서 다음 조사에서 밝힌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방금 전에 100만 원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 한 명이 피해자이고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인출했는데 이 현금 인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돈을 썼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장님 일단 뭐 피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진짜 뭐 국제 연애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하하 이런 식으로 또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선의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어의 마음을 무너뜨렸죠. 나는 국제기구에서 일합니다. 그럼 뭔가 좋은 일 할 것 같고 그 존경의 마음도 좀 들고 이 사람 도와주면 좋은 데 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남상으로서는 좀 이성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했으니까 문자 하나로 띡 지금 속인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서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신뢰가 썩적했죠. 이런 게 이제 다 사기라고 생각했으니 굉장히 황당하고 배신감 느꼈겠습니다. 예. 자, 최근 뭐 로맨스 스캠 범죄 사례가 종종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군의관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주한 미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대 라이베리아인이었습니다. 국적이 그쪽이었는데 이 계좌를
돈을 받았는데 이제 뭐 톡 메신저나 이제 어떤 이런 메신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않고 이제 이야기만 주고받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애정 표현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현금 150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요. 결국에는 이 수거책이 재판에 넘겨져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뭐랄까요 이게 좀 저번에 변호사님도 네. 무슨 SNS에서 이런 유사한 뭐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국 여군이라고 이라크에서 복무 중이라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게요. 아니 왜 웃으세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고 의외로 저 같은 어느 정도 그 중장년층들이 많이 당한다고 해요. 아니, 동안이세요. 지금 복국장보다 동안이라고 지금 다들 그러시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부장이 여기 출연 안 하니까 또 저를 응원해 안 주신 것 보고 계실 같은데. 겁니다, 지금. 네, 준비하겠죠. 방송 준비할 텐데. 근데 진짜로 젊은 층들은 오히려 이 인터넷이나 메신저 이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라면서 안 봅니다. 근데 약간 어정쩡한 연령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호기심에라도 왜 이 사람 외국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거네? 진짜일까?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말을 섞기 시작하면 거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정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경계를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특히 링크 같은 거 보내주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링크. 예, 그거는 로맨스 스캠을 하면서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넘어가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 해킹까지도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킹. 예, 그건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 빼가서 또 다른 걸 시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이런 데 클릭하시고 친구 맺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번역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성 장군이 최근에 뭐 했다고 로엔 스캠을 했다고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 보면 갑자기 너는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기를 돌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을 씁니다. 한국말을 유창해도 이상한데 갑자기 번역투의 말투를 쓴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